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픽 강사 강주환입니다. 오늘 오픽 백그라운드 서베이, 이것은 여러분의 시험 첫 단추가 됩니다. 자, 시험을 딱 보러 가죠. 그러면 신분증 보여주고, 그리고 여러분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세팅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개의 단추를 낍니다.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오픽 백그라운드 서베이, 사전 설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해당하는 사안에 체크를 하시고 그 체크한 것에 따라서 시험은 출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식당의 메뉴판이다. 그래서 오픽의 메뉴판. 이해가 쉽죠? 자, 오픽의 메뉴판에서 여러분은 많은 것을 고르게 됩니다. 근데 고른 것 중에 출제되는 것은 단 3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식당과 다른 거는 식당은 고른 거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픽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여러분이 고르면 그 중에 단 3개의 종류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3개에 따른 한 세트에 3개씩 문제가 또 나오게 돼요. 시험은 총 15문제고요. 15문제 중에 9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 약 60에서 70%가 내가 고른 것에서 출제된 만큼 내가 고르는 주제를 잘 고르면 시험이 잘 나올 거죠. 성적도 잘 나오겠죠. 그래서 메뉴를 어떻게 고르냐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자료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1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총 7개의 여러분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1번에서의 선택은 직업군이 됩니다. 자, 보면 사업, 가사, 교사, 군복무, 일 경험 없음이 있는데요.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회사, 그리고 전업주부이신 분은 가사, 그리고 교사, 그리고 군인이신 분은 군복무. 일이 없다 그러면 일 경험 없음인데요. 여기서 전략은 내가 여기에 대한 항목을 공부하고 싶지 않다, 새로 준비하고 싶지 않다 하면 일 경험 없음을 고르시고요. 내가 만일에 일에 대해서 좀 할 거리가 많다, 이야기할 거리가 많다 하면 과감하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업종에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빠져나가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빠져나가겠고요. 내가 요 안에 들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네를 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네를 했다는 전제이고요. 자, 네를 하면 근무 기간을 묻게 됩니다. 자, 근무 기간을 묻는 이유는 얼마만큼 근무했느냐에 따라 질문을 달리하겠다라는 걸 뜻하죠. 첫 직장 초반을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그 first day가 출제가 될 거예요. 네, 그 직장에서의 첫 번째 the first day of work, 일한 거의 첫 번째 날을 기억하느냐.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문제가 나올 겁니다. job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많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프로젝트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느냐,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있느냐, 버스와 트러블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묻게 되죠. 그리고 부하 직원을 관리하는 관리직입니까? 이것은 관리직이다, 높은 하이 랭킹이다. 그러면 네, 아니다, 아니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솔직하게 하면 본인이 답을 할 때 내가 할 말이 늘어나는 반면 좀 부정확하게 하면 내가 기대하지 못한 문제를 받을 수가 있죠. 내가 직장을 초반인데 사회 진출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다른 문제를 받을 수 있죠. 부하 직원과 트러블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전략을 잡으실 때 내가 속한 업종을 고르시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일을 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는 교사를 골랐을 경우입니다. 네, 교사, 여기를 골랐을 때 학생은 어디서 가르칩니까? 대학, 초중고, 평생교육, 여기에 맞게 하시고 질문을 달리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굴 가르치고 이런 문제를 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근무 기간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짧게 하면 first day,
그리고 job orientation, training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 길게 하면 기억에 남는 학생, 기억에 남는 수업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자, 2번입니다. 1번은 직업, 2번은 학생. 그러면 어떻게 보면 1, 2번이 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넓은 의미에서 보면 말이죠. 2번은 학생입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학생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아니오를 고르면 여기에 대한 준비를 안 할 수 있고요. 네를 고르면 어떤 강의를 듣고 있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 학위과정을 고르면 학위과정 수업에 대한 내용을 고르시고요. 전문기술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을 고르시면 전문기술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을 고르시고요. 어학 수업을 고르시면 어학 수업을 고르시면 되는데, 자, 빠져나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는 학생, 사실 지금 학생이지만 너무 준비하기가 어려워. 학생에 대한 내용은 패스 하려면 아니오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시험이 자꾸 아니오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 여기서 예전에 들은 강의 중에 어떤 강의를 들었습니까가 나옵니다. 그때는 어학을 고르시면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학 수업을 고르시던지 아니면 수업 등록 후 5년 이상 지남. 이게 뭐예요? 많이 까먹었으니까 나한테 경험 관련만 물어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1번과 2번은 신분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도 있고 내가 맞는 것을 골라서 출제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군인데요. 거주이죠. 집 문제. 홀로 거주하느냐, 친구랑 거주하느냐, 가족과 거주하느냐에 누구와 거주하느냐에 따라 출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 있느냐, 군대에 있느냐와 같이 거주 목적이 다른 경우로도 출제가 가능한데요. 제가 추천하는 발언은 개인주택이나 아파트에 홀로 거주, 독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누구랑 하는 것이 빠졌기 때문에 활동 문제와 묘사 문제로 좁혀들기 때문이죠. 집에 대한 묘사를 해봐라. 내가 집에 있으면 뭘 하느냐의 문제로 좁혀들죠. 자, 그리고 물론 가족이랑 한다 하면 말할 거리는 늘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좋다면 가족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3은 거주 관련이었고요. 여기는 마음 같아서는 집 없음 이런 거 고르고 싶지만 집 없음은 시험도 못 보는 이런 세상이에요. 네. 자, 이제 4번부터 7번까지인데요. 우리는 7가지의 선택을 하고 거기서 3개의 출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4번과 7번에서는 12개 이상을 고르지 않으면 시험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2개를 고르셔야 하고 여기 최소 고르는 양도 나와 있는데요. 비슷한 것끼리 고르는 것이 전략입니다. 지금은 이제 저는 전략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영화, 그리고 공연, 그리고 콘서트 이런 거. 이렇게 3개를 고르시면 관람 관련으로 출제가 되겠죠. 그리고 관람 장소는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표를 사는 것과 그런 과정도 유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관람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고 이 셋 중에 뭐가 나와도 관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답은 유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시험 범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3분의 1로.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다른 것도 묶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묶으시면 되는데 저의 추천으로는 영화, 공연, 콘서트로 관람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4번에서는 관람을 출제하게 했죠. 자, 5번에서는 1개 이상 고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만 출제되게 만들어 볼까요? 바로 음악 감상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음악 감상은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 하나만 고르면 어떤 것도 고르지 않았기 때문에 5번에서 시험이 출제가 될 경우는 무조건 음악 감상이 출제가 되겠죠. 굉장히 영리하죠. 그래서 5번에서는 음악 감상이 아니더라도 하나만 고르셔서 출제되게 만드는
현명함을 보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입니다. 7개 중에 6번. 6번에서는 하나 이상을 고르라고 돼 있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라고 사실은 이렇게 디자인된 시험인데 우선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을 고르세요. 재미있는 게 너는 왜 운동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운동 문제가 나오면 이 중에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이 걸려들면 운동을 묻지 않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이쪽 왼쪽 라인은 전부 공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오른쪽 라인은 유산소 운동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쪽 라인을 몰아서 공으로 하는 건 공끼리 묶어가지고 공놀이로 쭉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유산소로 가서 유산소를 쭉 준비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어려운 게 공으로 하는 것은 다 룰이 있죠. 그리고 룰은 서로 다르죠. 그래서 룰 묘사가 나오면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농구, 야구, 축구 뭐 이런 거는 자칫하면 망하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로 끝나는 건 피하시고 저의 추천은 수영, 자전거, 조깅, 걷기, 하이킹, 트레킹 이렇게 고르시면 전부 유산소예요. 유산소 운동을 왜 하느냐로 나오겠지 이게 규칙을 설명하라고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하느냐 그러면 공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수영은 공원에서 하나요? 워터파크 하면 되죠. 그래서 장소를 통일시킬 수가 있고 거기서 뭐 하냐 그러면 난 유산소 운동하면 몸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로 묶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특별한 규칙이 없는 유산소 운동을 선택하셔서 이 중에 어떤 주제가 출제되더라도 유산소를 준비하여 말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t releases stress. 뭐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럼 I like jogging, it releases stress. I like walking, it releases stress. I like hiking, it releases stress. 중에 이게 나올 거니까. 그리고 운이 좋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운동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조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걸 골랐다고 해서 운동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뺑뺑뺑뺑뺑 복불복으로 돌다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이 걸려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이걸 판을 이렇게 뾰루루루 돌리면 여기서 뚝뚝뚝뚝뚝 하다 운동을 하지 않음이 나오면 운동이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준비해야 되는 한 시험 범위를 줄이기 때문에 12개 중에 하나를 줄이는 효과가 있죠. 뭐 9% 10% 정도의 내가 공부해야 되는 범위를 줄이기 때문에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자, 7번은 휴가나 출장인데요. 자, 출장 관련을 고르시면 일 관련과 여행 관련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갔냐, 뭐 일하다가 거기서 뭐가 어려웠느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저의 추천은 그냥 여행만 쓰는 거죠. 여행만. 왜냐하면 2개만 더 고르면 되거든요.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을 고르는 거죠. 그러면 7번에서 출제될 수 있는 주제는 하나뿐인데 그러면 국내 여행 또는 해외여행이 출제될 거잖아요. 그럼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은 뭐가 다르냐? 사실 여행으로 똑같죠. 표를 사는 과정도 똑같아요. 호텔 잡는 것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내는 예를 들어 제주를 하고 뭐 해외는 괌을 하고 사이판 이런 걸 하고 그러면 장소만 바꾸고 호텔명만 바꿔주면 똑같은 답으로 준비할 수 있으니까 한 주제가 나오면 3문제씩 나오니 여행에 3개만 준비하면 답을 펼쳐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에서는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을 고르셔서 여행이 출제되게 만드시고 장소만 국내가 나오면 국내 3개가 나오고 해외가 나오면 해외 3개가 나오니까 장소만 바꿔 쓰고 호텔만 바꿔 쓰고 하면 여러분 3개의 답으로 좋은 답변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7번 7가지를 고르는데 시험은 몇 개? 3개를 내가 고른 메뉴에서 출제한다. 자, 주제가 3개라는 것은 한 주제에
3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9문제가 내가 고른 이 메뉴판에서 출제가 된다. 그리고 1번과 2번 직업이죠. 직업. 학생인 경우는 2번. 그때는 직장이 아니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직장을 고르면 이런 분들 있죠. 직장을 골랐는데 지금 대학원을 다녀요. 그럼 둘 다 키면 시험 범위가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신 있는 걸 하십시오. 내가 직장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직업을 밝히시고 내가 직장인인데 직장에 대한 내용을 영어로 못하겠어요. 그러면 아예 그냥 일경 없음 학생 아니요 해서 신분을 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3번은 집을 무조건 골라야 되니까 집 문제. 그리고 홀로를 고르면 집에 대한 묘사와 활동으로 출제가 될 확률이 높다. 여가 활동에서는 관람으로 하면 관람이 나오니까 뭐 영화, 공연, 콘서트, 뭐 라이언 킹, 시카고, Les Miserables 이런 것들은 영화도 나오고 공연도 나오고 콘서트 뭐 이런 것들이 연계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해 보시고요. 그리고 5번에서는 단 하나만 고르면 얘가 계속 출제가 되죠. 그래서 전체 중에 제일 많이 준비해야 될 것은 음악 감상 하나를 5번에서 골랐다는 전제로는 음악 감상을 주력하시는 게 좋고요. 운동에서는 유산소 운동을 제가 추천했잖아요. 왜냐하면 특별한 룰 없이 고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도 골라서 시험 범위를 하나 줄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휴가 출장은 출장 부분 하면 일 어려운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 여행으로 빼시고 국내가 나올지 해외가 나올지 일단 여행하시고 장소만 제주, 하와이, 부산, 도쿄, 오사카 이런 식으로 장소만 갈아 끼면 됩니다. 그리고 뭐 호텔 같은 거도 정확하지 않으셔도 되고 뭐 애매하면 뭐 상호를 쓰면 뭐 힐튼 호텔, 패러다이스 호텔 이런 거 하면 대충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7개의 선택안 중에 출제되는 주제는 3개. 3개가 출제되면 한 주제당 3문항씩 나오므로 시험에 15개, 우리는 9문항을 이렇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서베이는 여러분의 가장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가 잘 들어가야 뒤에도 잘 물려 들어가겠죠. 처음을 잘못 잠그면 뒤가 밀리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걸 좋아하더라도 시험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고른 주제에서 3주제가 나오니까 어떤 거를 고를지를 잘 고민하시고 특히나 묶어서 준비하시면 나의 시험 범위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시험이고요. 여러분은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첫걸음을 저와 함께 하셨네요. 본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